너무나 아쉽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그러니까 박찬정 선수가 진짜 너무 좋은 타구를 때렸는데 이 이재현 선수의 너무나 좋은 수비에 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정말 땅을 치고 이렇게 분해하고, 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팬들보다 선수들이 더 아쉽고 더 분하고 더 화나고 더 울고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경기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는 너무 아쉽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멋진 경기고 박수를 보내줄만 하고 프로다운 경기였다, 멋진 모습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8월 17일 삼성전이고요.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진짜 양 팀이 진짜 진 빠지는 징글징글한 승부를 했는데 8대 8로 너무 아쉽게 연패를 못 끊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경기는 진짜 못 이긴 게 너무 아쉽고,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기는 그래도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있다. 네. 물론 이길 수 있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연패 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정말 절박한 모습, 악에 받쳐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하는 투원 투지가 보였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모든 선수들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경기를 물론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만 보여준다면 물론 이제 연패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뭐 막 제가 어제나 어제 아래 했던 얘기들처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죠. 오늘 같은 경기는 저는 물론 많이 아쉽지만 박수 받아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는 팬들한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감동을 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혈압도 많이 오르고 열도 많이 받고, 아니 이거를 못 이기나 이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너무 아깝다. 하지만 투원 투지가 돋보였다, 투원 투지가 보였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삼성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9회 말, 10회 말, 11회 말 다 이제 사실 삼성의 수비가 한 번만 엇나갔으면 충분히 경기를 끝내기로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 중에 한 번을 삼성이 미스를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미스를 안 해줬다기보다는 한 번을 그 슈퍼핏 세이브를 안 해주지 않네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그냥 오늘은 저는 좀 얘기를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졌다라는 것보다는 누구 덕분에 이길 수 있었는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졌다를 이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팀이 지금 진짜 계속 연패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그 타겟을 정하는 거는 사실 그냥 희생양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야구라는 것이 결국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한 명의 선수나 아니면 벤치에 있었던 미스가 있어도 결국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곳에서 메워지면 그게 이제 상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팀이 연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진짜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히 야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스포츠 중에서도 그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앞에 말씀드렸듯이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기려고 진짜 죽을 둥 살 둥 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칭찬을 하고 싶고, 삼성이 진짜 수비가 진짜 중견수 김성윤, 우익수 김홍호 선수 너무 수비 잘하고, 특히 3루수 김용우, 그리고 마지막에 유격수 이재현 선수의 엄청난 수비가 나오면서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3년전 보면서 왜 삼성이 앞에 5연패하고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앞에 두 경기는 우리가 되게 못한 게 큰데 지분이, 오늘 경기는 진짜 삼성이 너무 잘한 것 같고 수비에서 진짜 통과하기 벽 그 자체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걷어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진짜 너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한 번을 이렇게 안 도와주나라는 원망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한 번을 어떻게 안 도와주냐, 우리 두 번이나 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고, 진짜 10회말 11회 말 두 번의 끝내기가 될 타구들이었는데 정말 중견수 김성윤 선수, 유격수 이지현 선수가 진짜 밉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진 플레이들로 경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그냥 오늘 경기를 보면서 경기력도 그렇고 정신적, 오늘 전준우 선수가 출근을 했는데 전준우 선수의 출근 때문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그래도 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다음 주 주중 시리즈가 1위 LG와의 잠시 원정 경기라 가지고
너무나 불행이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뭐 만만한 팀은 없지만 LG의 전력이 사실 다른 팀들하고는 좀 급수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 하필은 LG를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기 선발도 톨호스트, 송주영, 손주영, 그 다음에 치리노스 선수로 알고 있는데 참 이 한숨만 나오는 어떤 매치업인데, 그래도 이 롯데라는 팀은 늘 그렇듯이 상대가 누구인가 보다는 결국 우리가 어떤 야구를 지금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정인 거는 맞습니다. 너무나 맞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런 진짜 투혼투지 발악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좋은 경기를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패를 못 끊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오늘 같이 이런 투혼 이제 발악하는 진짜 이기고자 하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안타까우면 안타까웠지 기가 차고 막 진짜 혀를 차게 되고 이것들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물론 이기는 게 제일 좋지만 이기지 못해도 정말 열심히 했고 프로다운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팬들이 분하고 속상한 것보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분하고 속상한 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프로고요. 근데 오늘은 그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쉽게 졌지만 너무 아쉽게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진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좀 오늘의 감정 변화를 좀 얘기하면서 좀 경기 주요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부터 한 점 주고 4회에 또 주점 주고 하면서 간보아 선수가 6이닝 3실점인데 기대보단 좀 못 미쳤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투구는 했는데, 그래서 1회부터 6회 초까지는 0대 3이었고 그냥 오늘도 답이 없는 이놈들 진짜 놀고 있다 아이고 그냥 막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6회 말에 한 점을 따라갔는데 이때도 한 점 만에 하긴 했지만 어림도 없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이 너무 커 보여서 이 두 점을 어떻게 따라가노? 이런 생각밖에 사실 안 들었는데 7회 말에 진짜 그 상대의 그 경고했던 수비가 한 번 뚫리면서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고 또 송구가 더가웃에 들어가면서 볼데드가 되면서 투베이스 안전진루간이 주어졌고, 이 찬스로 이제 점수가 들어오면서 진짜 오만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았죠. 이렇게 이제 동점이 되고 또 역전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8회 초에 이제 넉점의 리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 홍민기, 김원중 선수가 있으니 사실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선다고 잠깐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연패되고 하니까 끝없이 의심을 해야 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단추가 잘못 깨이면서 이게 말로 홈런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또 경기가 7대7 동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말로 홈런 맞을 때는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연패를 어떻게 끊어내지란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모든 흐름이 승리를 해야 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왜냐면 7회 진짜 5만 상대의 미스가 나오고 우리도 대타 작전이 성공을 하고 오면서 정말 힘들게 역전을 했는데 이게 이순 이제 동점이 되는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9회 초에 또 한 점을 더 내주면서 이거 진짜 끝났구나,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우리가 진짜 이러다 15연패를 진짜 도리 없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9회 말에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4번 타자로 대주자로 들어가 있던 황성빈 선수가 진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러니까 아마 오늘 경기를 본 이제 23,000명의 관객분들과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TV로 경기를 보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황성민 선수의 동점 홈런을 예상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워낙에 좀 찰리하게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기적 같은 홈런이 나오면서 이것이 동점으로 이어지고 그렇고, 근데 이제 10회 말 11회 말에도 그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진짜 김재윤 선생님과 이재현 선생님이 정말 너무하고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수비가 나오면서 경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두 선수 중에 한 번만 호수비를 안 했다면 이겼을 텐데 정말 대단한 플레이들이 연속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황별로 조금 자세하게 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회 말에 한 점을 내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한 점 내고 2사 만루 상황으로 뛰어졌는데 이때도 이제 김영웅 3루수가 정말 좋은 수비를 합니다. 김민성 선수가 3루 쪽에 바운드 큰 땅볼을 쳐냈는데 이게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잡았거든요. 어려운 타구였. 근데 김영훈 선수가 진짜 이 어려운 바운드를 잘 맞춰가지고 또 빠르게 베이스로 가서 택 찍으면서 이렇게 아웃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실 되는 경기면 이게 3루수가 공을 못 잡거나 아니면 글러브를 맞고 튀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고 베이스를 찍으러 가는 과정에서 공이 빠지거나 이런 실수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참 이런 미스도 안 나오고 김영훈 선수가 정말 오늘 말로 홈런도 치고 정말 대단한 수비를 공수 양면에서 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회 말에 이제 우리가 6득점을 하게 되는데 진짜 행운의 볼데드가 나오면서 이제 2득점을 하고 5대3이죠. 5대3으로 역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경고하던 삼성의 수비가 여기서 한 번 뚫렸어요. 네, 이 상황에서 총구가 뒤로 빠지면서 또 더가웃에 들어가 버리면서 투베이스가 됐고 점수가 5대3에서 2-3 만루로 이어졌고 대타 노준혁 선수가 2타점 적시타에 때려내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노준혁 선수가 꾸준하게 이제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비록 이제 타율은 2할 2푼 7리밖에 안 됩니다만은 타율에 비해서 전 타구질은 굉장히 좋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노준혁 선수의 안타가 굉장히 귀중한 점수기도 했고 노진혁 선수가 좋을 때 보여줬던 그 특유의 좀 경쾌한 잡아당기는 스윙이 보였어요. 그래서 노진혁 선수가 물론 뭐 미운 짓도 많이 하고 사실은 저도 아직 막 이미지적으로 막 이쁘진 않습니다. 막 좋아하긴 힘든데 그래도 뭐 믿고 어떻건 간에 지금 팀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타자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노진혁 선수를 타격 부분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거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어찌됐건 지금은 가장 믿을 만한 대타자원, 그러니까 1번 대타로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팀에 지금 그 대기 선수로 있는 선수들이 보면은 정복은, 노진혁, 박찬영, 이호준, 황성민, 정두성인데 뭐 오늘 경기 기준으로 이 중에 뭐 단연 노진혁 선수가 대타로는 가장 방망이 실력이 앞선다고 볼 수 있죠. 경험도 많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밉지만 그래도 능력을 최대한 써야 되고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8회 초에 이제 넉점 리드인데 사실 끝없이 의심회를 했는데 이게 말로 홈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정철원 선수가 7회를 막았고 8회 이제 홍민기 선수가 올라왔는데 홍민기 선수가 선두 타자 박순규 선수를 스트레이트 보이넷으로 내주면 제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화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보이넷이 제구가 너무 전혀 안 된 보이넷이 나오다 보니까 벤치에서도 홍민기 선수를 더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면서 정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3루수 플라이 김성윤 선수 잡아내고 구자욱 선수가 8구 승부 끝에 이제 보이넷을 골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생기고 디아즈 선수 안타하면서 1-3 만루. 여기서 김원중 선수가 올라오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홍민기 선수가 보이넷 조수도 계속 갔어야 된다. 뭐 아니면 여기서 김원중 선수를 바로 올렸어야 된다. 아니면 8회에 김원중 선수를 바로 올려서 이제 유아웃 세이브를 갔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도 뭐 결과가 아쉬웠으니까 아쉬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다 결과론이죠. 그리고 뭐 아쉬운 거는 이제 김영웅 선수를 상대로 한 볼 배합이 너무나 포크 직구 포크로 유인한 투구만 하니까 사실은 또 계속 떨어뜨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8구째에 홈런 맞은 것도 진짜 아래쪽에 이제 잘 걸친 잘 제구가 된 포크볼인데 이미 앞에 포크볼을 똑같은 코스로 너무 많이 봤죠. 3, 4, 5, 6, 7, 9 그러니까 5개를 똑같은 코스로 봐놓으니까 김영우 선수가 대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도 살짝 빼어로 들어가는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호 선수가 잘 쳤는데 이거는 이제 볼 배합이 아쉽다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른 볼을 한 개만 섞어 줬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 6구 연속 포크볼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포수인 정복훈 선수의 리드건 아니면은 뭐 김원중 선수의 어떤 판단이건 근데 뭐 중계상으로는 김원중 선수는 포수의 사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포수의 사인인지 벤치의 사인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또 홈런을 안 맞기 위해서 이런 직구로 안 던지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뭐 다 결과론이죠. 근데 뭐 뒤집어보면 이런 게 좀 아쉽고 뭐 저는 사실 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정철원 선수가 7회를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7회 때 강민호 선수 보이넷, 류지혁 선수 이제 번트, 김원건 선수 중견수 뜬공, 이지원 선수 유격수 땅볼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민재 선수가 수비가 좋긴 했는데 다음 타순 그러니까 8회 초에 첫 번째 타자인 박순규 선수가 오른손 타자거든요. 그러면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봤던 모습은 그 이렇게 멀티 이닝을 가가지고 다음 이닝 타자가 우타자면은 정철원 선수를 1.1이닝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정철원 선수가 멀티닝이 뛰면 구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보다는 그 지금까지는 그 1.1이닝으로 이렇게 우타자 나오면 많이 멀티이닝을 쓰다가 오늘은 안 그랬다는 게 약간 좀 의아했다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잘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불펜의 운영 기조가 좀 달라졌구나를 느낀 것 같긴 해요. 특히 오늘 같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뭐 홍민기 선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홍민기 선수가 오늘 기대에 좀 부응을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고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평소대로 좌우놀이를 했다면은 또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삼성 타자들이 잘 집중을 했고 잘 때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김원중 선수가 그 지난 하나전 이제 목요일에도 연패를 끊을 수 있었는데 또 동점 홈런을 9회에 맞았고 오늘도 사실은 넉점 1-4 만루 넉점 리드에서 하필 홈런을 맞으면서 네 그리고 9회 추가 실점을 한 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베라토 선수가 너무 잘 때려서 그거는 너무 잘 때렸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아쉽죠. 왜냐면 1-4 만루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김원중 선수 정도 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선수라면 넉점 중에 석점을 까먹어도 지켜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넉점을 다 까먹었다면은 9회에 한 점은 더 안 줘야 되는 건데 물론 9회에 한 점 실점이 이제 3루수로 들어가 있던 요준 선수가 하필 또 여기서 실책을 하면서 그 수비 잘하는데 이제 그래 되면서 이제 한 점을 준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김원중 선수한테 좀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게 있어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팀이 너무나 연패 상황이고 또 김원중 선수가 투수조장이고 사실 팀의 또 리더 위치로 이제 거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원중 선수를 막 뭐 김원중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는 솔직히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넉점 중에서 석점 까먹고 지켜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삼성 선수들이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너무 악착같이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경기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문중 선수가 막아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리고 너무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뭐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냥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근데 김원중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도 또 아프게 생각할 사람이니까 뭐 이번 두 번의 그런 블론 세이브를 또 되새기면서 남은 경기는 철벽같이 또 막아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참 아쉬웠다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제 9회 말에 정말 기적 같은 황성민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또 경기를 동점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타자인 손호영 선수가 3구에 아웃이 되고 특히 그 삼성의 김태훈 투수가 8회 말에 너무나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죠. 타자를 삼진으로 다 잡아버리면서 공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지는구나라고 싶었는데 특히 또 황성민 선수가 그 초구에 번트를 대면서 또 이게 번트가 튀어가지고 거의 아웃이 될 뻔했는데 이게 또 운이 좋게도 포수가 못 잡으면서 또 타격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트 될 때는 저도 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또 안 치고 나가고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기서 홈런을 치네요. 네, 여기서 3구째 이제 한복판에 사실 있는 직구를 진짜 잡아당겨가지고 기적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시즌 첫 번째 홈런이 여기서 나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성민 선수는 진짜 스타는 스타다. 그러니까 스타라는 게 막 그 클래스가 높은 선수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해주는 그런 슈퍼스타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리어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근데 이런 대단한 순간들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 기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성향이 팀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 팀에 이런 선수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꾸준히 얘기하지만 황성민 선수가 그 풀타임 주전인 거는 사실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팀에 있어야 되는 선수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홈런은 아주 가끔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오늘 주루에서도 뭐 도루도 뒤에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자로 나왔을 때도 도루했고 마지막 11회 말에도 도루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앞에는 도루는 아니네요. 도루는 아니고 진루를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까와빠리 미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근데 이때 홈런 치고 여기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팀이 너무 연패 중이고 이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진짜 아쉬운 게 이호준 선수 타구가 진짜 잘 맞았거든요. 이호준 선수가 빠른 볼에는 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2구째 145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우익수 쪽에 타구를 만들어냈어요. 잘 맞은 타구였고 또 채공 시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김원권 선수가 기가 막힌 다이빙을 잡아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다이빙을 했는데 뒤로 빠졌으면은 이게 타구가 1로 가잖아요. 제타 있는 쪽으로 가니까 흘렀으면 최소 3루 떴고 잘하면은 인사이드 파크 홈런도 가능한 타구였어요. 왜냐면 우익수잖아요. 다른 외야수들이 커버를 들어오기에 되게 멀리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중견수가 지금 트몰링 쪽에 정도 있을 거라서 공이 1로 빠져서 제타 쪽으로 갔으면은 이호준 선수의 주력이고 타구가 채공 시간이 조금 있는 타구였어가지고 홈까지 들어갈 만한 타구로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잡힌 게 너무 아까웠다. 그러니까 되는 경기였으면 이런 게 진짜 한 번만 흘려줬으면 이겼을 텐데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10회 말에도 김성윤 선생님 진짜 너무 하신다. 그러니까 10회 말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10회 말에 그 박진 선수가 올라왔는데 잘 막아줬습니다. 박진 선수는 또 슬라이더가 진짜 좋아지면서 또 삼진 보이넷, 그다음에 유격수 앞당볼 이렇게 잡아냈고, 선두 타자 정보근 선수의 보이넷, 그리고 전민재 선수의 번트, 신윤 선수 중견수 플라이, 한태양의 몸에 맞는 볼, 고승민 선수 중견수 뜬공인데 이 고승민 선수의 중견수 뜬공도 안타성 타구였거든요. 맞아가지고 자 맞는 순간에 지금 중견수 김성윤 선수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진짜 타구 판단이 너무 잘합니다. 타구 판단도 너무 좋고 발도 빨라서 여기에 있다가 이 짧은 순간에 바로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요. 진짜 이게 카메라가 줌을 당겨가지고 별로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한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어떻게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못 잡아줬으면은 그냥 경기 끝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빙 캐치를 안 했으면 그냥 이루주야 무조건 들어오죠. 왜냐면 투아웃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진짜 김성윤 선수가 조금만 타구 판단이 늦었거나 그랬으면은 저게 원바운드가 되면서 끝내기가 되는 건데, 진짜 김성윤 선수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수비를 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오늘 경기를 그 좀 밖에 나갔다가 그 버스에서 봤거든요. 버스에서 봤는데 그 시내 버스는 아니고 시외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가다가 옆자리에도 야구를 보고 계신 건데 진짜 둘 다 폰으로 보다가 하나같이 한탄을 진짜 진짜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김성윤 선수가 또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신초 원동중 이제 고등학교는 포철고인데 연제구 출신입니다. 연제구 출신인데 좀 고향인데 한 번만 좀 봐주지. 진짜 너무나 원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김성윤 선수 진짜 체격이 사실 너무 키가 작잖아요. 키가 163cm로 프로필이 되어 있다는 거는 실제 키는 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육질의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고 진짜 뭐 엄청나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작은 키를 이겨내는 선수인데, 진짜 너무 대단한 플레이 했는데 진짜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11회 말도 마찬가지죠. 11회 말도 진짜 끝내기 상황이 다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죠. 일단 11회 초를 그 박진 선수가 여전히 나와가지고 김성윤 선수 잘 잡고 구자욱 선수가 나다웃 출루를 시키고 1사 1루에서 윤성민 선수가 디아즈 김용훈 선수를 각각 3루수 플라이 삼진아웃으로 그 잘 잡아냈습니다. 잘 잡아냈고,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또 그 홈런을 허용하면서 조금 데미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침착하게, 그러니까 떨었지만 본인의 표정과 제구를 최대한 침착하게 가져가면서 또 오늘 유독 성장하는 모습을 이성규 선수가 보여줬어요. 굉장히 대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회 말에 일단 선두 타자 손호영 선수의 삼진, 그리고 황성민 선수가 여기서 또 안타 치고 나가고 도루를 하면서 1사 2루, 윤동희의 고의 보이넷, 고의 사구, 1사 1, 2루, 여기서 이호준 선수 타석인데 대타로 박찬현 선수를 냈어요. 여기서 뭐 이호준 선수를 그대로 가고 뒤에가 정보근 선수니까 박찬현 선수를 아끼는 게 낫지 않냐는 뭐 얘기도 많이 있으시던데, 그거는 100% 결과론이고 박찬현 선수가 잘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선수의 수비가 미친 거지, 박찬현 선수는 끝내기 안타성 때렸습니다. 끝내기 안타 사실상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박찬영 선수가 그러니까 결과론입니다. 이호준 선수를 만약에 대타를 안 냈다가 거기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카드를 쓰고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뭐 그와 별개로 이호준 선수가 진짜 좀 뭐 팀 내에서 감독님한테 타격적인 부분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변화구 대처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타격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안타를 내려 만들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안타가 7회 9회 때 그 끝내기 안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 뒤로 사실 뭐 타석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근데 뭐 이런 한정된 기회에서 사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선수의 역량이긴 한데 뭐 올 시즌은 타격적인 부분은 뭐 변화구 대처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 요준 선수의 팬으로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지만 이게 대타는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벤치에 선택을 한 거고 진짜 때리는 순간 당연히 좀 끝내긴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끝내기냐? 야, 때리는 순간 지금 타고 때렸잖아요. 타고가 일로 가고 있어요. 100% 끝내기잖아요. 이거는 100% 끝내기인데 어떻게 이게 그냥 수비 위치도 사실은 왼쪽으로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나는 가 있었던 주자가 있으니까 또 베이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재현 선수가 이 차이나의 순간 여기 있다가 휙 날아가지고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잡냐 진짜 어떻게 잡노 이걸 진짜 제가 이 생각밖에 진짜 얼어붙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직 도서관에 돼버렸는데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그 다이빙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공이 딱 글러브 끝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흘러나가면 완전 포구가 아니라 가지고 안타가 되거든요. 끝내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이 흘러나가가지고 떼굴굴 했으면은 황성민 선수의 주력이라면은 홈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만큼 굴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가 이제 떼구르르한 공을 못 잡으면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빠졌으면 이기서 여기에서 공이 떼구르르 이쯤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현 선수가 일어났을까지 가거나 이게 3루니 김용호 선수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단 말이야. 왜냐면은 넘어졌다 일어나야 되고 김용호 선수도 방향을 이제 틀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황성민 선수라면은 까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센스를 가진 선수고. 근데 이게 잡혔고 더블 플레이로 연결되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황성민 선수가 이제 그 좀 보네드 플레이를 했다는 댓글도 많으시던데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구가 잡힌다는 게 진짜 이런 수비가 아니면 안 나온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확률 생각해봤을 때 누가 봐도 안타거든요 코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홈에 2루에 붙어있다가 갔으면은 빠져도 당연히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1-4 만루에서 정보근 선수 타석인데 정보근 선수 타석에 남은 대타도 없고요. 그럼 정보근 선수 타격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정보근 선수의 타격을 봤을 때 사실은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또 만루가 되기 때문에 포스아웃 상황이잖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정보근 선수가 최근 이제 기록을 보면은 안타가 마지막이 6월 29일이거든요. 거의 한 달 반 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타격 기회가 물론 얻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타구 지휘도 어떤 외야 플라인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뭐 1-3 완료였으면 정보훈 선수한테 스키지를 시도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았을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2루에 있다가 1-3 완료해서 정보훈 선수한테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 타구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타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이재현 선수가 수비를 미친 것 같이 잘한 겁니다. 이거는 뭐 황성민 선수가 주를 잘못한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끝내기 상황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진짜 너무 좋은 타구를 때렸는데 이 이재현 선수의 너무나 좋은 수비에 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정말 땅을 치고 이렇게 분해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팬들보다 선수들이 더 아쉽고 더 분하고 더 화나고 더 울고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경기를 져가지고 이런 모습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는 너무 아쉽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멋진 경기고 박수를 보내줄만 하고 프로다운 경기였다. 멋진 모습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좋은 경기 했고 어렵네요. 연필을 탈출한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고 봐야 하는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뭐 경기 리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일단은 다음 주는 주중 잠실 LG 주말 창원 NC 그래서 원정 6연전인데 참 너무나 또 어려운 일정인데 뭐 오늘의 이런 그 악착 같은 투원 투지 이런 경기력을 되찾고
열심히 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정이지만 이겨내야죠. 오늘의 경기가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네, 그렇고 일단은 그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은 뭐 물론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전민재 선수가 일단 그 안타도 때렸고, 그러니까 공수 모든 면에서 폼을 회복을 완전히 했어요. 좋을 때.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던 게 그 4월 반짝이 아닌가라는 사실 걱정이 많이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좀 재조정기를 가지고 자신의 폼을 되찾았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전민재 선수가 뭐 내년 시즌도 그렇고 뭐 더 앞으로 더 봤을 때도 더 좋은 선수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가 한 6월까지 좋다가, 네, 6월까지 괜찮다가 그때부터 이제 7월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아무튼 그 폼을 다시 찾았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신윤우 선수가 굉장히 정말 절실한 거 투혼 투지를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오늘 신윤우 선수의 모습이 팀을 또 깨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참 오랜만에 1군에 복귀를 했고 오늘 뭐 번트 한타도 만들어내고 희생 펀트도 만들어주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신윤우 선수도 참 좋은 그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진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 많은 선수잖아요. 아무튼 신윤 선수가 일단은 계속 좀 기회를 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황성민 선수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보이지 않는 무언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선발보다는 교체되어서 나올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량과 뭔가 끼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선수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저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욕이 아니고 칭찬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저렇게 야구를 하나? 그게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런 선수가 팀에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고 윤성빈 선수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또 그 타이트한 상황에서 오늘은 진짜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글러브가 막 떠는 게 좀 보이는 게 그게 뭐 진짜 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적어도 표정과 제구가 모두 침착하고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대견하고, 물론 나에게 적지 않은 선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발전을 하는 모습 보인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성민 선수는 사실상 올해가 뭐 풀타임, 아니, 그러니까 1군 두 번째 시즌이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이는 이제 꽤 나이 먹었지만, 그래서 참 대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호영 선수가 오늘 3안타 때렸는데 뭐 어찌됐건 감독님이 계속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손호영 선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손호영 선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손호영 선수에 대한 어떤 뭐 저의 그 관점을 빼놓고 보더라도 그냥 감독님이 믿고 쓰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나야 되는 선수고, 아무튼 오늘 살아나서 참 다행이고, 그렇고 이제 투수들도 뭐 김원중 선수가 너무나 아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박신 선수나 윤승민 선수나 정수현 선수는 잘 막아줬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올 시즌은 야구를 보면서 가장 힘든 주간이 이번 주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주간이었죠. 근데 그래도 마지막인 일요일을 우리가 그래도 올 시즌 내내 봐왔던 어떤 롯데 자이언츠의 징글징글한 투혼 투지 악에 바친 진짜 그런 야구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 발악한 야구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질 야구, 이게 야구냐 이런 단계는 좀 넘어섰다고 보이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야구다운 야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또 후원해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야업날이죠. 야업날이라서 저녁에 한 8시나 9시 뭐 그쯤에 아마 그 야업날 사직이 들리는 밤에 라이브 방송 할 것 같은데, 또 공지를 미리 드려가지고 라이브 방송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